이번 시간에는 여기 실습 예제 도면 16번 여기 보면서 요거를 그리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네. 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도록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서 스케치를 새로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스케치를 새로 할 때 보면 도면에서 위쪽 아래쪽을 보면 대칭 형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칭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가운데를 제로로 만들겠죠. 그리고 제일 위에까지 거리값이 지금 90mm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5mm 지점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거는 뭐 물론 여기다가 거기다 스케치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치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익스트루드 기능에서 until selected 기능을 해보기 위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텀 명령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데이텀에서 자, 데이텀 XY 평면에 있는 데이텀을 이 상태 뭐예요? 인퍼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 인퍼드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거리값이 생기는데 거리값이 생기는 건 다 저랑 틀릴 수도 있어요. 전에 사용했던 거에 따라서 틀리게 나오니까 저는 여기 45를 넣을 거예요. 요 네모칸 안에는 항상 사칙 연산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값이 90인데 반을 나눠서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9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해서 넣으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플랜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리버스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에 그래서 플랜 오리엔테이션에 보시면 이렇게 리버스 있는데 요거는 데이텀의 방향을 나타내요. 요 위쪽에 있는 디스턴스는 옵셋의 방향을 나타내고 밑에 쪽에 있는 거는 데이텀의 방향을 나타내요. 이 데이텀의 방향은 왜 틀리냐면 내가 스케치 버튼을 눌렀을 때 얘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케치에서 그 방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 방향이 중요해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케치 버튼 눌러서 여기가 아니에요. 가운데다 할 거예요, 저는. 자, 가운데 XY 평면을 눌러서 OK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나눠서 해도 돼요. 하나 스케치는 가운데 있는 원통 있죠? 자, 가운데 있는 원통에 있는 요 스케치는 원통 요거에 대한 스케치는 가운데다 하고 우리가 45mm 위쪽에다가 또 그렸기 때문에 얘는 45mm 위에다가 하고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익스트루드에서 거리값 옵션으로 하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데이터에다가 스케치를 하든가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가운데 서클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서클의 크기가 외곽 원이 40파이, 내부 원이 35파이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한 번에 그려요. 자, 그려봤을 때 당겨보세요. 이렇게. 이 당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내가 원의 센터를 제대로 안 그렸잖아요. 그러면 센터 포인트 제대로 안 눌렀으면 따라다녀요. 크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원의 크기를 바뀌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동도 해봐야죠? 안 움직이죠, 그죠? 예. 얘가 구속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래피드 디멘전 이용해서 넣어요. R값을. 자, 디멘전에는 R값이 기본으로 인퍼드로 세팅이 돼 있어요. 메소드로.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그냥 선택했을 때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클의 치수 같은 경우에는 서클 누르고 여기 보면은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 치수 기입까지 딱 돼요. 이렇게 얘 누르고
자,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고 싶으면 파이로, R값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R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선택할 때 빨간색으로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안 돼요.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면 스냅 포인트가 잡히는 거고, 자,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면 선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이 선택이 될 땐 나오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냅이 선택이 되면 스냅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 이상이 잡혔을 때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SC 두 번 이상 눌러서 내가 초기화된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돼요. 그리고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바깥에 게 40. 자, 내측 게 자, 35. 자, 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케치 이제 플리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떴어요. 자, 여기서 다 그려도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니시해서 빠져나가고요. 자, 요 위에 거에다가 그럼 또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 자, 얘를 눌러요. 이렇게. 얘를 갖다 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렇게. WCS 표시가 나오면서 XY 평면 선택이 되죠. 선택을 하고 OK를 누를게요. 자, 스케치에서는요, 이런 데이텀이나 포인트가 무조건 다 프로젝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보다가, 자, 스케치 뷰로 전환을 하려면, 오리엔트 투 스케치 눌러주시면 돼요. 또 어딨냐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왼쪽으로 해주면 스케치 뷰가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는 내가 스케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스케치 두 개가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 Entire Assembly라고 되어 있는 셀렉션 스코프에 보시면 자, Entire Assembly within workpath only 그 다음에 within active sketch only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전에 스케치를 잡아도 되지만 우리가 요 within active sketch only를 눌러서 이게 어떤 뜻인가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 다른 쪽에 있는 스케치나 스케치 밖에 있는 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갖다 대보면 원래 다른 스케치에 있는 커브들도 잡혀야 되거든요. 스냅 포인트가 안 잡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온전히 스케치 안에서만 뭔가 그려보겠다 할 때 얘를 켜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스케치랑 연관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얘가 켜져 있으면 선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을 잘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보통 꺼놓고 쓰는데 헷갈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다른 평면이랑 연관성을 갖게 하겠다 그럴 때는 꺼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저는 지금은 켜놓고 쓸게요. 자, 여기서 도면에서 위쪽에 있는 어떤 거예요? 얘죠, 얘.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는 순서는요. 센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서클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거기 센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줘요. 근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대충 그려도 돼요.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11버전에 사용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해서 맞춰 그리면 얼라인이 자동으로 걸려요. 물론 저희도 여기서 오토매틱 컨스트레인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엄청 귀찮아요.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계속 지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랑 일직선 상에 서 있어야 되죠.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센터 포인트하고 센터 포인트를 눌러서 자, 이렇게 버티컬 얼라인먼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때는 센터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무슨 색깔? 노란 색깔에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네. 항상 스냅 포인트를 잡을 때는 선의 색깔이 노랗게 된 상태에서 스냅 포인트 명령이 여기 나올 때. 근데 나는 잘 못 잡겠어요. 그럴 때는 자, 점점점 나왔을 때 누르시면 퀵피크라는 창이 나오면서 선택해서 잡으실 수 있어요. 나는 아크를 잡을 거냐, 센터 포인트 잡을 거냐, 이렇게. 자, 요 포인트가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Y축 선상으로 올라가면, 그죠? 그냥,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 그냥 다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나와요. 자, 포인트 온 커브를 눌러주시면 얘 센터 포인트가 Y축선 상에 있게 돼요. 네, 그래서 포인트 온 커브를 눌러주시거나 포인트 얼라인먼트를 맞추셔가지고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탄젠트한 커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라인 명령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 라인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큰 원의 외곽에 있는 임의의 점이에요. 자, 이때는 스냅 포인트에 어떤 게 켜져 있어야 되냐면 이 포인트 온 커브라는 게 켜져 있어야 돼요. 선 위에 임의의 포인트를 잡고요. 쿼드런트 포인트가 잡히지 않게 하셔야 되겠죠. 자, 꺼져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아요. 쿼드런트 포인트는 지금 쿼드런트 포인트가 잡는 게 아니고 임의의 점을 잡아요. 그럼 얘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을 잡아줘요. 그럼 자동으로 탄젠트 구속을 걸면서 임의의 점을 잡아주죠. 밀어 하셔도 되고 저는 요 선을 그냥 그리겠습니다. 연습 겸. 자, 두 개를 잡아주실 수 있죠. 되셨나요? 네. 자, 안에 선을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탄젠트 구속은 그대로 있으면서 끝점이 잘라졌어요. 되셨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내부의 원 두 개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원 하나, 가운데도 원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원의 크기랑 전체적인 이제 크기를 넣어줘야 되니까요. 중앙, 미드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를 기입을 해주고요. 64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서클의 크기. 이렇게 서클의 크기가 R3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파이 값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럴 때는 자, 32 곱하기 2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쪽 거는 R13이라고 써 있으니까 앞쪽 거 바로 얘 레피드 디멘전 창이 켜져 있으면요. 디멘전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하나가 끝나고 다른 거 그냥 다시 선택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3 곱하기 2 넣어주시고요. 근데 치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쵸? 자, 센터 포인트가 비껴놨어요. 그죠? 요거는 뭐 센터 포인트 비껴난 거는 오리엔트 투 스케치 하면 해결이 됐는데 치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얘는 R값으로 표시가 됐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앞에 R, P7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파이, P6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2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얘는 13.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걸 보고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너무 좀 불편하다, 복잡하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둘 다 똑같이 R값으로 표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눌러서 R값으로 표기. 자, 얘도 눌러서 자, R값으로 표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얘는 R이 13. 자, 얘도 똑같이 도면 표기대로 R이 32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내측은 파이니까 파이 그대로 표시할게요. 자, 파이가 25. 그죠? 얘는 파이가 10.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빠져나가 볼게요. 자, 피니시 스케치 해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스케치가 두 개가 됐어요. 그죠? 첫 번째 스케치는 가운데 있는 원통 모양만 나타낸 스케치가 하나 있고, 자, 위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날개 모양? 한 6mm 두께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익스트루드를 해주실 건데요. 자, 가운데는 그냥 전체를 하고 얘만 미러를 할 것 같으면 시메트릭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전체를 다 붙여가지고 미러를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익스트루드 셀렉트 커브에서 잡아주는데 지금 현재 예전에 쓰던 옵션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쓰던 옵션을 열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페이스 엣지라는 걸 옵션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 엣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페이스 엣지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바꿔줘요. 저는 보통 이렇게까지 스케치를 나눠서 그려주면 피처 커브라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피처 커브는 스케치를 통째로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케치가 어떻게 바뀌든 나중에 그 히스토리 깨지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령이어서 저는 자주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하고 물어보죠. 얘가 리미츠가 그 역할이에요. 어디까지 갈 건데. 자, 그러면 스타트는 0으로 두고요. 자, end가 지금 value로 되어 있는 걸 until selected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 until selected라는 건 내가 선택한 데까지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until selected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그래서 select object를 데이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0에서부터 select then 데이텀까지 거리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텀이 있는 데까지는 간 거죠. 그죠? 자, apply 누를게요. 다시 extrude 해야 돼요. 똑같은 피처 커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apply를 하게 되면 이 다이얼로그 박스 한 번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OK를 하게 되면 빠져나갑니다. 자, 잡아줘요. 자, 여기서 두께값 몇이에요? 두께값 6mm, 그죠? 6mm 두께값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거리 값으로 6mm, 벡터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두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붙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불린 오퍼레이션에서 유나이트 선택을 해서 내 메인 바디, 지금 얘 말고 새로 생기는 거 말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잡아줘요. 자, OK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한 덩어리가 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얘를 그냥 갖다 대잖아요? 한 덩어리가 된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여기서 피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컨트롤 B라든지 자, 컨트롤 J라든지 내가 기타 명령을 사용하면 나오는 클래스 셀렉션에서 갖다 대시면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필터에서 솔리드 바디 선택할게요 라고 필터를 바꿔놓고 갖다 대시면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대요. 자, 대신 필터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리셋 필터 누르셔가지고 원복해 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 저 같으면 여기 프론트까지 다 해놓고 한꺼번에 밀어 해가지고 요 날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론트에 있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케치를 또 그려야 되면 어디서? 정면에서. 자, 여기 그 모델 뷰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프론트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프론트 뷰가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얘를 잠깐 넘겨볼까요? 얘를. 자, 마우스 우측 버튼에 하이드 누르셔도 되고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꾹 밑으로 누르면서 내리면 하이드가 바로 돼요. 됐죠? 예. 뭐 안 숨겨도 되고 숨겨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저는 조금 숨겨놓고 해볼게요. 자, 프론트 뷰에 보시면 스케치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보이는 데이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잡으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 선택 안 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OK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XY로 들어가요. 그래놓고 그리고 프론트로 했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어왔다 치고 리어태치를 하면 자, 다시 얘를 다시 프론트로 이렇게 바꿔. 잘못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인퍼드로만 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이게 인퍼드로만 놓고 다시, 얘였지. 다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OK를 해요.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론트 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왼쪽 아래 뷰 트레이드를 보시게 되면 XZ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왔구나.
얘를 보면 왜 모를까요? 얘는 스케치 평면에 들어가면 무조건 XY가 돼요. 왜? 거기서 그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얘를 봐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각형 하나 그려줄게요. 렉탱글. 자, 렉탱글을 그려서 렉탱글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렉탱글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거 많이 써요. 얘는 기울어져 있는 거 그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쓰는데 드래그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포인트 찍고 다시 포인트를 그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얘랑 이제 대칭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칭, make, symmetric. 이미 그려놓은 스케치를 대칭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죠. 자, make symmetric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중심을 선택을 해서 좌우 대칭을 맞춰줘요. 서로 마주보는 화살표가 나오면 아, 얘는 make symmetric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디멘전 하셔가지고요. 여기가 자 25mm, 자, 넓이도 25mm. 자, 이때 이게 계속 넓이가 같이 갈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넣어놓은 지수, 나중에 넣은 지수가 있는데 맞춰줄 수가 있어요. P13 이런 식으로 변수로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P13이 25니까. 요거 계속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따로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까지 뭐 같이 넣지는 않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9.7mm가 내려와가지고 치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데이텀이 있죠. 그죠? 예. 데이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디멘전 한 번 더 하는데 살짝 틀어가지고 얘랑 이 데이텀이랑 여기 끝포인트랑 자 9.7mm 넣을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오리엔트 뷰 스케치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 위에서부터 9.7mm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스케치를 만약에 숨겼다면 데이터는 바로 보여요. 자, 하이드를 해놓고 보면 그죠? 데이터는 바로 보이죠? 그럼 선택하기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액티브 스케치 온리를 했지만 데이터는 잡힌 거죠. 그렇죠? 네. within 액티브 스케치 온리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평면에 있는 스케치는 안 잡히지만 데이터는 선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빠져나오고 얘를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바디가 하나도 없죠. 그죠? 빼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좀 색깔이 바뀌어 있죠? 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세요. 어떤 명령을? 솔리드 명령 중에 아무거나 하나 상관없어요. 솔리드 명령 중에 아무거나 익스트루드 2개 있죠?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쇼.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컨트롤 W 눌러요. 이렇게. 바디, 솔리드 바디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스케치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시면 스케치는 숨어졌고 솔리드는 튀어나왔죠.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제일 쉽겠죠, 그죠? 근데 솔리드가 많을 때는 이것도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딱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론트 스케치를 그렸는데 지금 숨겨놨죠, 도로. 자, 여기에 있는 스케치 도로 하나만 꺼내주세요. 쇼. 제가 컨트롤 W에서 아까 스케치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프론트에서 안 보여요, 그죠? 왜 안 보이죠? 가운데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익스트루드를 할 때 선택하기 힘들면 자, 익스트루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피처 컵으로 돼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스케치 누르면 돼요. 파트 내비게이터에 스케치 명령을 딱 눌러요. 얘 익스트루드 할 거니까 그럼 자동으로 잡혀요. 그죠? 네. 자, 유나이트 아니고요. 자, 서브트랙 할 거고요. 이따가 일단은 치수가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할 거냐면요. 트루올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를 거예요. 트루올. 얘도 자, 트루올. 이렇게. 그리고 자동으로 바디가 또 잡혔죠. 왜? 바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서브 트랙이 자동으로 이렇게 됐어요. 됐죠? 네. 그런데 보니까 얘가 도면에서 보니까 코너에 R이 있어요. 여기 R3이 이 네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블렌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죠? 블렌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8번 엣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앞에도 있으니까.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나는 이 8번을 하기 귀찮으니 익스트루드 한 거를 일단은 내비둘 테야. 자, 익스트루드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서브 트랙 했던 거를 자, 넌으로 놓습니다. 넌으로 놔요. 그리고 여기 트루홀로 했던 것도 치수로 놔요. 그냥. 자, 밸류, 자, 밸류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보셨어요? 이거 트루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처음이랑 좀 틀려요. 트루홀. 자, 여기 트루홀 한 거랑 한번 차이를 볼게요. 트루홀 어떻게 됐어요? 바디 형상대로 형상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서브 트랙 할 때는 딱 맞는 것보다는 좀 큰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치수를 바꿀 건데 트루홀이나 until selected를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선택한 거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상에 맞춰가지고 익스트루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은 밸류로 이렇게 치수 상관없어요. 관통만 되면 되니까 치수 대충 해서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없었던 형상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느낌표가 딱 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뭐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슬린다. 그러면 여기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클리어 퓨처 인포메이션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없어져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거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 엣지 블렌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엣지 블렌드를 눌러가지고요. 자, 엣지 블렌드는 명령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귀찮다. 그러면 요거를 살짝 레스로 눌러 놓으시면, 톱니바퀴 눌러서 레스로 눌러 놓으시면, 우리가 간단한 R을 넣을 땐 이렇게만 써도 돼요. 옵션 쓸 거다 그럴 때 여기 눌러서 확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쓸 거니까. 자, R은 3이고요. 그죠? 예. 네 군데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이때 보시면 네 군데 엣지를 선택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히든된 엣지가 보여요. 자, 여기도 잡았어요. 여기는 분명히 히든된 엣지. 저는 잡혀요. 안 잡히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옵션을 꺼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잡혀요. 보이는 것만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제가 설치할 때 항상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죠. 여기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돌려잡으면 힘들죠. 네. 이렇게 3R 넣고 OK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블린 오퍼레이션이 익스트루드 안에도 있었지만 밖에 여기 블린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저는 UJI 이렇게 핫키를 넣어서 J를 누르면 서브 트랙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건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서브 트랙 누르는데 이 서브 트랙의 위치는 인서트에 보시면 컴바인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하는 것들이 컴바인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에서 서브트랙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디 찍고 바디 찍으면 바로 서브트랙이 돼요. 그죠? 내가 타겟 바디는 남을 거 뭐가 남을 거고 뭐를 빼줄 건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툴 바디는 빠져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이 형상이랑 똑같이 뺐지만 다시 저걸 써야 돼요. 뭐 테두리를 만들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Keep To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남습니다. 혹은 자 이렇게 해서 Keep To를 해서 남기면 여긴 남지만 벌써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얘를 인터섹트를 해요. 자 얘랑 인터섹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얘네 둘의 공통된 덩어리 두 개가 여기 남겠죠. 그죠? 자, 이게 킵툴이 켜져 있어서 그래, 원래.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원본 바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본 바디는 있어야 되니까 킵 타겟을 해놓고 킵툴은 안 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오케이 해볼게요. 어떻게 남죠? 얘네가 남는 거예요. 자, 얘네가 살짝 남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남고 여기에서 서브 트랙으로 자, 할 때 자, 얘랑 얘를 빼주는데 저기 남겨가지고 뭐 테두리나 뭐 다른 거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킵 툴로 해서 남기면 이렇게 남아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겹쳐진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깔끔하게 떨어졌죠, 그죠? 예, 안 겹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테두리 같은 거 만들려면 쉘 해가지고 자, 여기를 뭐 한 1만 남기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어플라이. 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테두리만 남기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도면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네, 우리는 저번에 쉘 명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쉘은 바디, 이게 떨어져 있는 바디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독립된 바디 하나씩에 적용이 되니까 따로따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날개 모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이 날개 모양은 탑뷰에서 봤을 때 45도 기울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45도 기울어져 있는 데이텀을 만들고 거기다가 요 형상대로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면 45도 기울어져 있는 데이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리긴 했지만 자, 데이텀 플레인 선택을 하시고 자,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인퍼드로 놓으시면 돼요. 자, 원통 면을 찍고요. 그러면 원통면의 데이터 모양이 나타나요. 프리뷰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XZ 평면이나 YZ 평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텀을 여기서. 자, XZ나 YZ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데이텀을. 자, 안 되면 잘 못 잡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렸다 점점점 나오면 찍어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보고 XZ 플레인 데이텀 자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파란색 요 핸들이 나와요. 앵글 이쪽에 보시게 되면 데이텀 플레인에 보시면 앵글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45도 일단 넣어봐요. 자, 45도 넣어봤더니 저는 반대편으로 됐거든요.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45도를 넣어봐요. 그래도 안 맞아요. 135도 넣어요. 그러면 나오죠. 나는 이쪽에다 그릴 거야. 아니면 반대편에다 그리고 싶을 수도 있죠. 네. 내가 편한 방향으로 각도 값을 주고 저는 이쪽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각도 값을 주시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원통에 이런 식으로 각도 값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데이텀이 완성됐으면 OK 눌러가지고요. 확정해서 데이텀을 생성해 주고요. 자, 이 생성된 데이텀에다가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45도 꺾였지만 내가 가운데 있는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대로 투영받아 쓸 거거든요. 그때 쓸 때는 포인트만 투영을 받을 거예요. 원점은 똑같이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스케치 누르셔가지고요. 자, NX10일 경우에는 여기 세팅을 여셔가지고 거기에 체크박스 있는 거를 해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랜 메소드에서 인퍼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거 선택해 줄 거예요. 금방 우리 만든 거. 자, 선택하고 OK 안 눌렀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X가 오른쪽, Z가 날 찌르고 있어야 되는데 X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X를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 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 화살표 어디 나왔냐면 이 앱솔루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나왔어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X가 반대로 갔어요. 그죠? Z가 날 찌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원점 포인트 여기가 아닌데 싫어요. 원점 포인트를 여기에 있는 포인트, 원점을 눌러줄 건데 여기 잘 안 잡히거든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갈게요. CSYS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원점을 잡는 게 나와요. 여기 맨 끝에 있으면 스페시파이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되어 있는 거를 바꿔요. 뭘로? 자, 여기 이그지스팅 포인트로 바꾸셔서 포인트를 원점 여기에 있는 포인트로 잡아줘요. 이그지스팅 포인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혀요. 네, 잡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가운데로 딱 바뀌면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스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죠?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려고 들어왔는데, 그죠? 빠져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원통이랑 이 데이텀이랑 만난 선이 필요해요. 왜?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원통의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돌려서 만들었잖아요. 딱 하나만, 한 점으로 만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인터섹션 커브라는 명령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요거를 누르셔가지고요. 뭘 찍어주면 될까요? 원통 찍어줘야죠. 원통이랑 만나는 거 한다 그랬는데, 그죠? 네. 고민할 게 없죠. 네, 여기서.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렇게 시안 하늘 색깔로, 그죠? 네, 선이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 세팅을 눌러보시면 이 어소시에이티브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꺼지면요. 얘랑 선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통에 있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세팅이 없네요. 구속이 깨질 수 있어요. 세팅이 없으시면 여기 확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 세팅 안에 걔가 없네요. 아, 그러면 10은 그게 기본일 수 있어요. 깰 수 없는 거지. 예. 자, OK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도면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기울어져 있는 아까 얘랑 비슷한데 원이 한쪽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대충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자, 요 선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뽑아 놓은 선이 이 선이에요. 지금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도면을 이렇게 그렸지만. 그래서, 자, 비슷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케치 뷰로, 오리엔트 스케치 뷰로 놔줘요. 그리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절반만 그린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쪽 끝에 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한쪽 끝에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선이 이렇게 어디에 있냐면 이 만들어 놓은 축 위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막 별게 다 잡혀요. 그죠? 예,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럴 때 액티브 스케치 온리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있는 커브들에 있는 엣지나 포인트, 스냅 같은 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면 엄청 좋겠죠. 자, 임의의 포인트 하나 잡고 여기도 임의의 포인트를 하나 잡아요. 이런 식으로. 자, 반대편에는 커브가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쪽에 커브가 없는데? 네, 미러 해도 되고 라인을 세로 그려줘도 되고, 그죠? 네, 그렇지만 미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미러 커브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예선을 금방 우리 추출한 선 하나를 OK해서 뭘로 해요? XY 평면 혹은 X축, 엑시스를 이용해서 미러를 하는 거죠. XY 평면이나 X축, 엑시스를 이용해서 미러를 한번 해줘요. 자, 이 선은 자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러만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이때 미러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이거 미러 하면서 얘 미러 하면서 이 선도 같이 미러 해도 돼요. 네. 그려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미러 하고 싶으시면 같이 미러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커브를 그릴 때 지금 보시면 얘는 어때요? 내가 이 포인트랑 이 선 위에 딱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 안에 동그라미가 조그만 것도 하나 있고 바깥에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얘를 잘 보면. 그런데 잘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안 만났다는 소리예요, 얘는. 자, 늘어났거나 커져 있거나 작아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잘 안 보이잖아.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자, 당겨보면 어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할 때, 자, 얘를 늘려주는 명령을 이렇게 눌러봐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버됐다는 거거든요.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자르는 걸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네. 잘라주게 되면 얘가 어때요? 끝점 만났죠? 이 점은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도 혹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make corner라는 걸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을 딱 맞춰주는 걸 한번 해주면 제일 좋아요. 네, make corner. 자, 그러면 얘가 스케치를 그렸는데 이 선이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안 대칭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make symmetric을 이용해서 라인이랑 명령마다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스콥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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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 화살표의 방향과 위치예요. 네. 자, 화살표가 첫 번째 make symmetric을 했는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방향에 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찍고 중앙 미드는 X축 엑시스를 찍어서 미러 하게끔 해주시고요. 치수 기입을 해주시겠습니다. 치수는 포인트 눌러서 빼가지고 이쪽에 자, 치수가 이쪽이 4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R이 13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외곽부터 서클의 센터 포인트, 얘 센터 포인트까지 거리가 38이래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구속이 돼야 돼요. 자,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보면 얘 나오죠? Sketch is fully constrained 라고 딱 나옵니다. 자, 이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서클을 하나 그려보죠. 센터 포인트에 맞게 서클을 그리면 돼요. 자, 서클의 크기는 11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조그만 이렇게 다각형이 하나 있죠. 사다리꼴 모양이 있어요. 도면에 보시면 얘는 여기 사다리꼴 모양이 있는데 이 코너에 지금 6.4R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6.4R을 빼고 나머지를 그릴 거예요. 직선으로. 사다리꼴로. 네. 그러면 사다리꼴을 그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얘예요. 얘. 프로파일. 네. 끊어지지 않고 그리는 거죠. 아니면 사각형을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사각형을 그려놓고 직교 구속을 무너뜨린 다음에 대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러면 또 뭘 지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릴 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누르시면 기본이 명령이 라인이에요.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직선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자, 직선 이렇게 직선을 4개를 그릴 거예요. 자, 그리면서 세로선은 이렇게 세로 컨스트레인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구속을 더 이상 해주실 필요 없고 나중에 만약에 그리는데 요 세로 컨스트레인이 안 들어갔다. 자, 요거요. 그러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랑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러, 메이크 시메트릭. 자, 이렇게 메이크 시메트릭을 하고 치수를 넣어줄게요. 치수는 21 치수랑 13 거리. 자,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눌러야 돼요. 안 잘라져 있기 때문에. 자, 2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 요 길이 값도 있어야 되겠죠? 12.6.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가 다 됐기 때문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바디가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를 먼저 미러하고 얘를 해줄 건데 도면을 잘 보시게 되면 얘는요 잘라놨잖아요. 잘라놓은 걸 보면 얘는 두께가 6이에요. 그죠? 네.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7도. 그죠? 회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지만 얘는 리볼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리볼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디를 반대로 미러하는 명령이 뭘까요? 미러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지오메트리. 미러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이때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알려드렸죠? 네. 네. 절대 드래그 하지 않아요. 선택을 해서 찍어주시고요. 두 번째, 플랜을 찍어주시는데 XY 평면 찍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못 잡겠으면, 안에 숨어있어서 못 잡겠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여기. 있는 데서 기다려요. 점점점 나왔을 때 잡아요. XY 플랜. 자, 퀵피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얘는 그럼 바로 붙이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바디가 생긴 거예요. 하나로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유나이트에서 어떠한 옵션도 없이 하나로 붙여주시면 돼요. 얘랑 얘랑. 자, 오케이. 여기 프리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먼저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가운데 줄이 없어졌죠, 그죠? 아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컨트롤 Z에서 저는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줄이 있었어요, 그죠? 도로 유나이트 할 거예요. 그럼 컨트롤 Y 하시면 돼요. 컨트롤 Z랑 언두, 컨트롤 Y는 리두 해서 거꾸로 갔다가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날개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익스트루드를 하시는데, 그죠? 6mm라고 했으니까 외곽 거를 익스트루드 하실 건데, 자, 여기서 피처 커브로 잡으면 안 돼요, 이제. 왜? 가운데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커넥티드 커브 혹은 탄젠트 커브로 잡으신 다음에 끊어서 잡는 얘를 켜주실 거예요. Stop at intersection. 자, 이유는 얘가 중간에 이 선이, 그죠? 끊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끊어서 사용하기가 싫으신 분은 얘는 있지만 여기를 막는 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케치에서. 겹쳐 있다고 상관없거든요. 이중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를 리전 바운더리 커브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같이 잡으면 되죠. 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회전체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빼고 그리는 게 아니고 다 막아서 그린 다음에 빼내줘야 되는 거죠. 네, 순서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프리뷰가 안 나와 지금, 그죠? 프리뷰가 안 나오죠 지금. 분명히 있는데. 자, 이유는 빨간색 별표를 찾으면 돼요. 여기 보면 빨간색 별표 불린이 되어 있는데 서브트랙이래요. 아니죠. 그럼 유나이트인가요? 유나이트 해도 되지만 넌으로 놓을게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리버스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벡터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에 노말로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6mm 치수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왜 얘를 바로 붙이지 못하게 했나를 보면, OK를 해볼게요. OK를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바로 붙이면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나이트라는 명령을 써줄 건데, 그걸 할 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미러를 먼저 해요. 미러 지오메트리. 자, 이 바디랑, 자, 오케이. 가운데 있는 무슨 YZ, 그죠? 자, YZ를 잡아가지고 미러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X축, 노멀 엑시스. 자, YZ를 잡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자, 오케이 누를게요. 그러면 양쪽 날개가 완성이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왜 리볼브를 먼저 안 하냐면요. 얘 리볼브를 먼저 하고 붙이면요. 여기에 원통면이 요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유나이트를 해볼게요. 얘에서 얘랑 얘를 유나이트를 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얘를 이렇게 유나이트를 못했어요. 왜? 여기 먼저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리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10 버전에 있나요? 네. 디파인 리전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 디파인 리전이라는 거 체크를 하세요. 그럼 밑에 뭐가 나와요. 리무브를 체크를 해놓으세요. 리무브. 자, 그리고 지울 요 안쪽 거를 바디를 잡아요. 이렇게. 안쪽에 지울 거를 이렇게 잡아요. 안쪽 거. 얘는 안 붙을 거잖아. 그죠? 바깥에 것만 붙을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네. 킵이 아니고 리무브를 지우시는 게 훨씬 편해요. 뭐 물론 킵을 눌러서 바깥에 걸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오케이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유나이트가 됐어요. 한 덩어리가 됐지만 어때요?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안쪽이? 그죠? 네. 자, 컨트롤 H 눌러볼게요. 그래서 ZC 눌러볼게요. 플랜을 ZC로 눌러볼게요. 컨트롤 H에 플랜 ZC. 컨트롤 H 눌러서 플랜 ZC 누르시고 보시면 얘가 이제 제로 위치에 여기 보시면 옵셋에 0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로 위치에서 잘라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깨끗하게 네. 우리 도면대로 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 보시게 되면 단면을 저희가 확인할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OK 하고 나오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죠? OK를 하고 나오게 되면 단면이 이렇게 고정이 돼버려요. 그죠? 여기서 꺼주시면 돼요. 클립 섹션을 끄시면 돼요. 다시 키면 이렇게, 끄면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붙었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회전을 해서 뺄 건데, 회전해서 빼려면 마찬가지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바로 서브트랙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냅둘게요. 자, 회전체는 뭐죠? 리볼브 명령을 실행을 시키셔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잡을 때 리전 바운더리 커브 셀렉션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익스트루드나 리볼브나. 자, 그래서 여기 잡아줄게요. 영역을 잡아서 자, 여기 회전할 건데 뭐를 기준으로 회전할 거냐면 그냥 이 축을 기준으로 7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셀렉트 벡터, 스페시파이 벡터에서 선택을 할 때 이 라인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 라인은 위치 정보하고 방향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포인트를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에서 따라다니는 얘를 잡잖아요. 얘를 잡으면 포인트를 여기 이 선 위에 있는 아무 포인트를 하나 다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돌아갈 형상이 있는 축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0도에서 자 7도를 갈 건데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럴 때 반대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엑시스를 반대로 가도 되고요. 각도를 마이너스 7도로 넣어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얘를 내비두고 찍힌 대로 내비두고 나는 얘를 마이너스 7도로 넣을 거예요.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얘는 패곡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몇 도를, 그러니까 0.1도만 돌려도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져요. 되셨나요? 네. 네.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바디가 만들어졌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불린 오퍼레이션이 아까 불린 오퍼레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켜져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인퍼드나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합쳐져 버린다든지 서브텍 돼 버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오케이 하셔야 돼요. 벌써 돼 버렸어요. 상관없어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숨어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얘를 잠깐 숨겨 볼까요? 자, 잠깐 숨겨 보면 뭐 형상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코너에 아까 2.4R인가 5.4R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코너에 R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엣지 블렌드를 이용해서 여기 코너와 여기 코너에 6.4R이었나요? 자, 코너 R을 넣어요. 물론 서브텍 하고 넣으셔도 되는데 양쪽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러 하기 전에 넣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시고요.
그럼 미러는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같이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 리볼브가 여기 미러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두 개 선택해서 미러 앞으로 던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를 리오더라고 해요. 리볼브하고 엣지 블렌드는 자, 여기 미러 지오메트리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미러 지오메트리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겠죠, 분명히. 그죠? 자, 갖다 대면 얘 선택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미러가 됐어요. 자, 컨트롤 W에서 올 마이너스 한 다음에 솔리드 바디만 플러스 할게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디가 나와 있어요. 얘는 유나이트 됐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거 없고, 자, 서브 트랙만 한번 해볼게요. 바디에서 자, 얘랑 얘를 서브 트랙 하는 거죠. 그래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되는데 여기 킵툴이라는 게 켜져 있어요. 그죠? 킵툴 끄셔야 돼요. OK 하시고 형상을 보시면 형상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 띠는 안 갔네요. 그죠? 미러에 띠가 안 갔어. 그럼 수정하시면 돼요. 그냥 이 띠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위쪽에 있는 미러가 있을 거예요. 얘를 미러한 거. 자, 여기 있네요. 모르시면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피처 기준이기 때문에 찍으면 마지막 피처가 찍히거든요. 자, 여기서 요 테두리도 같이 가져갈래요. 오케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수정을 한다고 해서 수정 안 되는 건 항상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